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급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확히 안다면 남들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네. 경매시장 분위기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기사가 너무 살벌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부동산 다 망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망했다까지 나와요. 기사 제목이 무섭습니다. 네. 대출 규제는 맛보기일 뿐이다. 뭐 어. 이런 워딩을 쓰신다든지. 네. 기사 나왔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좋습니다. 네.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 부동산 정책 엄청 많아. 과거 이제 정권에서 했던 여러 가지 대출 규제나 뭐 세금 규제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엄청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표현을 하셨고요. 집값을 잡을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규제라는 거는 규제를 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이에 딱 계약서를 썼다던가 잔금을 맞아. 받아야 되는데 뭐 대출을 못 받는다던가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공급이라는 거는 어쨌든 몇 년 전부터 예정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건데 단기적인 예방책은 아니죠. 왜냐면 또 5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신도시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긍정적인 거는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언급을 이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 대출 규제에 전월세 뚝 끊겼다라는 내용이고 불안 커지는 임대차 시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제목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이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실입주를 하라고 하니 집주인들이 실입주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거니까 매물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다 보면 가격이 올라갈 거고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보증금 인상에 계약갱신권 미사용 사례 늘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뭐겠어요? 계약갱신을 쓰려고 하면 갱신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데 갱신을 깰 수 있는 집주인으로서의 근거가 실입주거든요. 실입주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미사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이제 쓰지도 못하고 뭔가 쫓겨나간다 이런 표현을 이제 돌려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다. 왜냐면 전세 매물이 줄고 사람들이 이제 월세로 몰리다 보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다달이 나가는 주거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한쪽을 막으면 한쪽이 부풀려지고 전세를 어떻게 막으면 또 매매 시장이나 월세가 불안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규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나한테 영향이 있을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도 큰 것 같아요. 세금 규제나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은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때를 한번 돌아보면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기사는 앞서는 계약갱신을 못 쓰고 집주인이 실거주할 때 거절되는 사유였고 이 기사에는 이제 연장을 했을 때 갱신권을 안 쓰고 미룬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전세 매물이 귀해질 거고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 근래에 계약을 새로 하시는 분들은 계약갱신을 쓰는 게 아니라 계약 연장으로 하시고 갱신권을 보류를 하는 거죠. 왜 보류를 하냐? 계약갱신 청구권은 5% 증액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5% 증액 한도를 쓰고 요번에 할 때는 그냥 계약 연장으로 하는 겁니다. 올라간 만큼은 다 올려주고 5% 증액분을 나중에 올리는 거죠. 왜냐면 2년 뒤를 바라봤을 때 5%가 아니라 15% 20% 올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입자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연장하고 또 갱신권을 쓴다는 게 기본적으로 2+2인 거잖아요. 4년 동안 또 매물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2년 뒤에 나왔어야 되는 매물들이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도 전세 매물들이 더 귀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기사를 통해서 대충 알 것 같은데 또 네. 경매시장 분위기는 네. 법정에 가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또 수강생들이랑 임장하시면서 법원을 많이 가시잖아요. 네.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전히 뭐 경매에 관심을 갖던 사람들 그리고 저 같은 투자자분들 저희 교육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가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게 입찰장에 가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사람의 인원수라든지 물건을 봤을 때는 물건은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원처럼 전문가분들이 다 밀착이 돼 있고 연결돼 있는 커뮤니티가 없으신 분들은 이 대출 규제가 영향이 없을 것 같아도 후폭풍이 좀 불안해 하셔가지고 좀 입찰을 보류하거나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대출이 나온다 그래도 진짜 나왔던 사례를 봐야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대출 실장님께서 직접 된다고 하시니까 그걸 믿고 대출 규제가 나오고 나서 대출 실행한 사례가 없더라도 그냥 가는데 연결되는 전문가분들이 없는 분들은 그냥 불안한 거죠. 나온다 그래도 그걸 믿질 못하니까. 그래서 경매 법정 분위기는 좀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편이었고 며칠 전에
전에 인천지방법원에 정말 최저가로 입찰하셨던 우리 교육생분이 계셨어요. 그냥 법원 체험 가니까 그날 마침 입찰하는 물건 중에 괜찮은 물건 그냥 하나 해가지고 넣어봤는데 그냥 덜컥 낙찰이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가격에.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이게 대출 규제가 없고 분위기가 괜찮았으면 절대로 되지 않았을, 경쟁자들이 붙었을 물건에 단독 낙찰이 되신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적어졌구나, 그래도 좀 많이 관망세로 돌아섰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고, 물건이 많은 날을 노리면 또 이런 흘러가는 물건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그 물건이 또 뒷순번에 있었습니다. 정말 사건 순서대로 입찰 진행을 하거든요. 물건이 그날 250개가 넘었었는데 그 250개 중에 뒷순번이면은 진짜 법정에 한 3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입찰하시는 분들이 앞에 있는 물건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물건들일수록 경쟁이 좀 낮아지는 것들도 좀 보여가지고 좀 뒷순번에 있는 걸 노려보시면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조금 더 낮게 낙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날씨가 요즘 너무 더워서 아, 날씨도 있죠. 법원에 가기가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임장 가기도 너무 힘들고. 빌라는 기본적으로 임장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안 하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부담이 되고, 임장을 안 하면 입찰을 그냥 안 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이걸 하려고 하니 날이 너무 더우니까 날 좀 풀리면 하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날씨, 빌라, 그리고 물건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봤을 때는 큰 요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합쳐지면은 굉장히 경쟁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이번에 좀 사례가 하나지만 방금 말씀드린 요소들이 같이 접목이 되면은 진짜 싸게 낙찰이 되는 것 같아요. 정책이나 규제에 따라서 네. 부동산 분위기가 급변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급변하는 시기에 정말 큰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급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게 접목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확히 안다면 남들보다 빠르게 내가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행동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규제가 생겼을 때,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이런 게 발생됐을 때 내가 그 내용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으면 바로 입찰장에 가시면, 아니면 빠르게 투자할 수 있으면 남들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어떻게 빠르게 정리할 수 있냐, 부동산 커뮤니티 이런 데 내가 가도 되지만 그런 것들은 좀 약하죠. 왜냐면 나한테 밀착되는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뭐 저희 리치스쿨에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들, 세무사님, 법무사님, 대출실장님, 이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계심으로써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또는 법무사님이나 대출실장님이 정리해서 알려드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남들이 망설일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남들이 망설여서 진짜 싸게 받을 수 있는 물건에 입찰 포기할 때 우리는 입찰하는 거죠.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규제 나왔을 때 사업자 대출 영향 없다고 우리는 바로 알았잖아요. 지금도 사업자 대출 망설이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도 사업자 대출 문제 없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경매에 입찰한다면 대출 규제가 발생되기 전보다도 싸게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규제라는 거를 딱 들었을 때 아, 뭔가 나한테 문제가 되겠구나, 나왔어야 되는 대출이 안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항상 기회라는 거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발생되기보다는 좀 변동이 있을 때 기회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를 돌아보면은 아파트 규제를 했을 때,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주택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했을 때, 빌라도 물론 규제를 받지만 비교적 가격이 낮으니까 가격이 또 올라갔었거든요. 수요가 몰리면서. 아니면 오피스텔은 비주거용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와요. 아파트들이나 빌라들 대출 규제 받고 있는데 거의 동일한 면적, 동일한 구조인 아파트 방 3개짜리 오피스텔이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었어요. 아파트 규제를 했을 때 대체제로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걸 미리 예상한다면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사놓을 수 있겠죠. 또는 낙찰을 받아놨을 수 있겠죠. 어떤 규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물건들이 올라갈지 예상이 된다면 남들보다 빠르게 그 가격을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규제들이 시작되는 걸 보면 저는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계대출 규제를 시작으로 아파트 규제,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로 또 묶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발생되면 분명히 또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는 때가 올 거란 말입니다.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오르기 전에 미리 예견해서 사면 훨씬 더 가격 차익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정규 강의 졸업생 분들도 네. 따로 이렇게 관리를 드리지만 네. 저희가 또 무료 강의 혜택이나 무료방에서도 네. 낙찰 매도 사례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그렇잖아요.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치스쿨의 강의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강의들을 유료 상품으로 이렇게 팔아도 되지만 맛보기식으로 일반 유저분들한테도 할인가로 좀 열어드리고자 제가 단톡방을 또 만들었죠. 제목을 보면 이제 리치스쿨 무료 강의 특강 안내라고 돼 있고요. 최근에도 제가 대출 이슈 있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가 채팅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950분이 들어와 계신데 채팅을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면은 또 너무 중구난방으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물어보시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공지사항처럼 안내를 드리고 있고, 교육생분들이랑 임장한 것도 좀 얘기를 드리면서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대출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는 분들,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기본적으로 사업자 대출은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거를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 낙찰 사례나 매도 사례들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대학 입시 시험 준비할 때도 가장 좋은 게 전해
해 아니면 전전해에 나왔던 기출 문제집을 풀어보는 게 가장 빠른 공부 방법이잖아요. 경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앞으로 투자하는데 어느 지역을 봐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봐야 낙찰받을 수 있는지, 낮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생분들이 낙찰받는 사례 그리고 매도하는 것까지 보면은 이런 물건을 받으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생기면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리치스쿨에서 새로 개설되는 특강 그리고 무료 강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 단톡방에서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경매뿐만 아니라 뭐 NPL 여러 가지 이제 차량 경매 여러 가지를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온라인으로 하기보다 오프라인을 지향합니다. 리치스쿨 교육장에 와서 교육도 듣고 정규 교육을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도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여기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서 링크로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